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을 20년 만에 다시 접수한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른다면서 남자들에게는 턱수염 면도를 금지시키고 여성들에게는 부르카를 씌우게 하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여성들을 향해서 채찍질을 휘두르고 벌써부터 정적들을 찾아내서 사형을 시키는 등 극도의 공포 정치를 이어가면서 현재 전 세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9일 이스라엘의 유력 일간지인 예루살렘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끔찍한 탈레반이 유대인의 후손들일지 모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서 이런 기사가 갑자기 실렸는지, 또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기사가 실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인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탈레반은 대다수가 파슈툰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파슈툰족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주장이 1800년대부터 있었고 최근까지도 이를 주장하는 논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파슈툰족이 아시리아 제국을 탈출한 잃어버린 이스라엘 10지파 중 하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부족 전설을 갖고 있는데 브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현대 아프간 도시인 헤라트 근처에 정착했다가 나중에 그들의 지도자가 모하메드를 만난 후에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인류학자이자 유전학자인 샬바 웨일의 분석에 따르면 파슈툰족의 전통과 유대인의 전통이 매우 비슷하다고 하죠. 파슈툰족의 전통을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를 하고 안식일 전야에 촛불을 켜며 고기와 우유를 같이 요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형수치수제라는 것이 있는데 형이 사망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이죠. 그런가 하면 파슈툰족은 아셜이나 나프탈리 등 유대인식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처럼 하얀 천막 밑에, 즉 후파 밑에서 결혼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2017년에는 파슈툰족 중 하나인 카탁시족에 대한 연구 결과 그들의 DNA에서 유대인과의 유전적인 연결이 있다는 논문이 발표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다른 언론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유력 일간지인 예루살렘 포스트에 실렸으니 이 기사를 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해 했을까요? 지금 전 세계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탈레반이 바로 유대인과 같은 DNA를 가진 후손이라고 하니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일부 학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포스트는 왜 이런 주장을 기사화했을까요? 더군다나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이후 온갖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아프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보도 뒤에는 정치적 셈법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간을 점령하고 정권을 이양받은 탈레반 지도부는 지난 9월 7일 이스라엘만 빼고 그 어떤 나라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이나 자신들과 왼수처럼 전쟁을 치른 미국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증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탈레반이 이스라엘의 주적인 이란과 손을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가능성은 또 얼마든지 있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커다란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프간은 이란의 바로 오른쪽에 이웃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란이 아프간과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게 된다면 이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도 더욱 증가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탈레반이 이란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기 전에 이스라엘이 탈레반을 향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도 탈레반이 정말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탈레반과 이란이 서로 손을 잡는 것보다는 사실 당신과 우리는
한 핏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굳이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증오의 마음을 가질 것까지는 없잖아. 이렇게 화해의 손짓을 보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계산했을 수도 있지요. 예루살렘 포스트도 기사 마지막에 유대인과 파슈툰족 사이의 역사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의 위화감을 낮추고 앞으로 더 강한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적고 있으니까요. 이런 주장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탈레반의 입장에서 아, 그렇군요.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우리 같은 혈통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탈레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슬람 이전의 역사들을 지우려고 노력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떤 나라와도 사이좋게 지낼 수는 있지만 오직 이스라엘만큼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아프간에 남아있던 최후의 유대인마저 탈레반과 IS의 위협에 못 이겨서 최근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아프간에는 지금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언론이 탈레반과 유대인을 서로 엮는 것보다는 오히려 탈레반과 가자지구의 테러 조직 하마스와 엮는 것이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레반은 이스라엘보다도 오히려 하마스와 유사점이 더 많기 때문이죠. 어떤 점이 같은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우선 하마스와 탈레반 모두 무슬림 형제단 출신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에게 사회적 권리가 없고 코란이 헌법이어야 하며 서구 문명은 이슬람의 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이란에게서 지원금을 받고 탈레반은 카타르에게 지원금을 받아서 그들 자신은 부유하지만 국민들의 형편들을 보십시오. 가자지구 주민과 아프간의 국민들은 가난에 찌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인간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탈레반과 하마스는 실제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자의 기자들이 최근 하마스가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과 만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었죠. 하마스 고위 간부에 따르면 탈레반 지도자들이 1년 전쯤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야를 만나서 미국의 아프간 철수 계획과 탈레반의 국가 전복 계획에 대해서 전했고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스마일 하니야는 탈레반이 미국을 철수하도록 만든 것에 찬사를 보냈고 또 탈레반은 하니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당신들도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완벽히 철수시킬 수 있다. 모든 무슬림들에게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지하드에 동참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들도 그것을 위해서 하마스를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자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축하 성명을 발표하죠. 우리는 아프간의 모든 영토에서 미국의 점령이 패배한 것에 대해 무슬림 아프간 국민들을 축하하고 지난 20년 동안의 긴 투쟁으로 이룬 이 승리에 대해서 탈레반과 탈레반의 용맹한 리더십에게 축하를 보낸다. 하마스는 아프간의 무슬림 국민과 지도부가 아프간과 국민 간 통합, 안정, 번영을 이루는 데 성공하기를 바란다. 또 이렇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점령이 끝났다는 것은 민중의 저항, 그 중에서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걸 보면서도 지금 탈레반과 유대인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옳은 일일까요? 차라리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언론인 이스라엘 투데이는 현재 이스라엘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미군의 이번 아프간 철수는 미국이 언제든지 손을 털고 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다른 아랍권 독재자들에게 보내준다. 이란과 시리아는 이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동맹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여긴다.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엔 미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은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자국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아프간에서 보여준 것처럼 언제든지 이스라엘과도 손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아야 합니다. 전 외교부 국장,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 총리의 정치 고문을 역임했고 현재는 예루살렘 공공문제센터장인 두어 골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인들은 약한 미국을 원한다. 이란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것을 미국이 약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아프간 철수를 약세의 신호로 볼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미국은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탈레반의 손에 이끌려 미군을 철수시킨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굴욕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고 반대로 이란의 세력들에게는 더욱 사기를 불어넣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란은 탈레반의 승리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고 즉시 아프간의 새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아프간 내 미국의 사실상의 패배는 이스라엘이 제1의 동맹국인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이나 유럽연합 같은 국제기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며 이란을 공공의 적으로 두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의지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탈레반이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기사를 내며 탈레반의 환심을 사서 그들과 손을 잡으려 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물론 연합과 평화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어디서 오고 또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했을 때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아수르 왕에게 바쳐서 공격을 막았죠. 그런데 이후에 아수르가 등을 돌려서 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하스 다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애굽에 손을 벌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유다의 성들을 점령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사야는 두 유다 왕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요. 아하스에게는 아람과 이스라엘은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실 것이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들이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지요. 하지만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이 경고를 무시한 채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가 큰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 경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손 털고 떠날 수 있는 미국을 의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언제나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며 욕하기 바쁜 국제사회를 의지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마스와 짝짝꿍하고 있는 탈레반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제야말로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들의 왕이신 예수아를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정작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들이 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저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행정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